오늘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 오랜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요거 한번 다뤄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다뤄볼 건데, 사실 딱히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게 업데이트된 내용이죠. 지금 주가가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이 역사적인 신저점입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62% 마이너스고요. 잠깐 이렇게 오르더니만 근데 그냥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때는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사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 관련돼서는 최근 영상에서 제가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었죠. 그때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던 때였습니다. 한 요쯤 됐었던 것 같아요. 주가가 떨어지다가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보일락 말락 하던 시점이었는데 제가 절대 이때 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생각은 유효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제가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 다루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냐, 아니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 다룰 거면 그 종목 안에 있는 뭐 PER이랑 그리고 뭐 실적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를 말하지 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중국 기업이 대부분 그런데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뭐 소비주들 그리고 IT 기업들 대부분 다 내수 기반이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BYD, CATL 그리고 선전 이노방스 테크놀로지 거의 전기차 대부분이 내수 기반이에요. 요즘에야 뭐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으로는 사실상 지금 거의 막히다시피 해서 일단 대부분은 내수 기반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 경제를 좀 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성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구성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각 기업들마다 PER, 그리고 그 기업의 실적이 어떤지, 그리고 그 기업의 실적이 왜 안 좋은지, 뭐 배당은 얼마나 주은지, 이익은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TF가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 중국 전기차 주가가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뭐냐면 일단 1등이 비아디예요. 비아디가 7.68%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이 CATL이죠. CATL이 7.39%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등은 선전 이노방스 테크놀로지, 한국어로는 회천기술이라고 얘기하죠. 6%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등이랑 5등은 요거는 미래에셋에서 이렇게 출시한 글로벌 전기차 주가 지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글로벌 전기차 ETF 각 종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저장산화 인텔리전트 컨트롤이라는 기업이죠. 각 기업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7번째로는 간펑 리튬입니다. 그리고 8번째로는 이브에너지, 그리고 9번째로는 푸야오 글래스 인더스트리, 그리고 10번째는 텐치 리튬입니다. 이 종목들 보면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유명하지 않은 기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BYD랑 CATL은 굉장히 유명하죠.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전 이노방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장사나 잘 모르실 것 같고, 간펑 리튬이랑 이브 에너지는 잘 아실 것 같아요. 텐치 리튬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분배금 지급 현황을 보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는 분배금을 안 줍니다. 검색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ETF를 투자한다 그러면 분배금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가가 무조건 올라야지만 수익이 납니다.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장기 투자할 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ETF를 투자할 때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요거는 환 노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원 위안 환율을 봐야 되겠죠. 1 위안당 원화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위안화가 얼마나 강세가 되는지 요거를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당연히 이 ETF를 투자할 때 좋겠죠. 근데 사실 지금 원화 대비해서 위안화가 그렇게까지 강세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약세도 아니거든요. 요거는 2010년도부터 해서 보면 뭐 그렇게까지 뭐 오르고 막 떨어지고 이런 거는 없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에 1,300원까지 돌파하고 많이 높게 올라갔을 때는 1,400원까지 돌파했었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위안화 환율, 원 위안 환율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위안화가 굉장히 좀 강세였는데 그때부터는 거의 10년간 거의 박스권의 형성을 하고 있어요. 위안화 관련돼서는 최근에 원유 결제를 뭐 위안화로 한다, 그리고 뭐 페트로 위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위안화 관련돼서 사람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조금은 불신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달러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달러로 수요가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위안화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ETF를 투자할 때 원 위안 환율도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구성 종목인 비아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아디의 최근 주가를 보면 좀 최근에 2023년도부터 해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비아디는 꾸준히 일단은 많이 올랐긴 했거든요. 2023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PER은 20배 정도고요. 배당 수익률은 0.58% 줍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지금 5,800억 위안입니다. 지금 1위안당 거의 한 180원 정도 환율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어떻냐? 비아디 실적 굉장히 좋아요. 실적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당시 실적을 보면 단위는 빼고 말씀드릴게요. 그때 2312였는데 거의 한 2배 이상 상승을 했었죠. 2020년도에. 그런데 2021년도 들어서 조금 감소를 하긴 했는데 작년도 실적 진짜 미쳤어요. 6,400에서 거의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죠. 그래서 연간 실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 영업이익률도 한 5% 정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좀 자동차 산업이고 제조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근데 분기 실적, 최근 실적을 보면 최근에도 실적 좋아요. 비아디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그때 12월에 7,357이었던 게 이번 1분기에는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아디는 생각보다 뭐 사업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등인 기업이죠. 비아디는 뭐 나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CATL은 어떠냐? CATL도 나쁘지 않긴 합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아무래도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CATL이 실적도 그렇게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중국 쪽으로 점유율이 많이 늘어가고 있죠. 미국 쪽으로는 뭐 포드랑 합작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진출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CATL 잘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거는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내수 자체적으로도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전기차 자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CATL의 PER은 지금 16배고요. 와, LG에너지 솔루션, 뭐 SK온은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진 않지만 그냥 간접적으로 우리가 PER을 보더라도 뭐 아직 적자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만큼 CATL은 PER 굉장히 저렴합니다. 성장 산업인데 PER 16배다. 요거는 진짜 싸다. 확실히 PER 밸류에이션은 싸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달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PER은 16배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1%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뭐 계산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실적을 보면 연간 실적. 굉장히 좀 잘 늘어나고 있어요. 비아디랑 마찬가지로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2019년도에만 하더라도 5,739였던 게 작년도에 28,693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한 5배 정도 증가를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면 11%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영업이익률 10%안 나오죠. 그리고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 10%안 나옵니다. CATL 뭐 영업이익 마진 11% 나온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보면 최근 실적을 보더라도 나쁘지 않아요. 2022년도 12월 그때 만 정도였던 게 거의 좀 유지가 되다가 좀 떨어지더니만 이번 3분기에 좀 실적이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2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CATL도 생각보다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도 최근에 계속 어닝 쇼크가 나오고 수출 실적도 안 좋죠. 근데 CATL도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인 선전인노방스 테크놀로지 회천기술이라고 얘기하죠. 회천기술은 올해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올해 주가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PER은 38배,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0.55%입니다. 해천기술이 뭐 하는 기업이냐 굉장히 좀 생소하죠. 해천기술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서버 모터 만들고 컨버터 만들고 인버터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제어기술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해천기술의 연간 실적을 보면 해천기술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막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1000이었던 게 작년도에 3500, 거의 한 3.5배 증가를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면 15% 정도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보면 분기 실적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앞서 보신 뭐 CAT랑 BRD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3분기 때 조금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회천 기술은 잘하고 있습니다. 500이었던 게 이번 3분기에 1600까지 거의 3배가량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기업, 저장산하입니다. 저장산하도 주가가 잘 가고 있어요. PER은 33배,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0.88%입니다. 시가총액도 한번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저장산하의 연간 실적 같은 경우도 잘 증가하고 있어요. 1600이었던 게 작년도에 2500까지 거의 한 2배가량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3%입니다. 분기 실적을 보면 좀 올해 들어서는 막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747이었던 게 56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 최근 들어서 중국 경제가 안 좋고, 그리고 중국이 좀 수출을 많이 하고는 유럽 경제가 안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도 안 좋고, 뭐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 자체도 안 좋은데, 이 정도 실적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장산하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죠? 저장산하는 배터리의 열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온 시스템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H박 이런 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업인 감펑리튬입니다. 감펑리튬은 굉장히 유명하죠. 대표적인 리튬 기업입니다. 뭐 텐치 리튬, 감펑 리튬, 미국의 앨버말, 그리고 칠레의 SQM, 글로벌 탑5 리튬 기업이죠. 감펑 리튬은 중국의 대표적인 리튬 기업입니다. PER은 6배,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2.58%. 굉장히 좀 괜찮게 주고 있네요. 성장 기업 치고는. 근데 올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2021년도 중순 그때부터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요거를 보면 최근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2021년도 한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원인이 대표적으로 좀 리튬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2021년도 한 뭐 중순 말 요때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리튬 가격이 올랐었던 때 요때 잠깐 반등을 했습니다. 실제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도 요때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 ETF의 주가가 떨어진 대표적인 원인이 감펑 리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연간 실적은 좋습니다. 연간 실적은 진짜 미쳤어요. 2019년도에 12월 그때 475였던 게 갑자기 2배 증가했고요. 거의 2~3배 증가했죠. 그리고 또 3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3배 증가한 거에 한 5배, 6배 증가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7%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미쳤어요. 최근 분기 실적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은 거의 소멸되다시피 영업이익이 안 보여요. 2022년도에 4,400이었던 게 갑자기 이렇게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심지어 2분기에는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기도 뭐 조금 올라가나 싶은데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감펑 리튬이 실적이 진짜 완전 빠그라졌다. 실적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히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이건 TTM이니까 최근 4분기 그거 기준이긴 한데 아직 업데이트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여튼 최근 실적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건 배터리 셀 업체죠. 뭐 유명합니다. 그냥 CATL이랑 BRD 뭐 이런 기업들이랑 마찬가지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브 에너지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브 에너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CATL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실적이 잘 안 나옵니다. 실적 성장폭도 많이 둔화가 됐고요. PER 같은 경우는 20배,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0.38%입니다. 이브 에너지의 연간 실적을 보면 연간 실적은 뭐 그럭저럭 합니다. 근데 뭐 계속해서 증가하는 곳은 아니죠. 2019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8%이고요.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분기 실적도 뭐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좀 증가를 많이 하긴 했네요. 분기 실적은 26이었던 게 776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28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살아나는가 싶은데 아직까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 전기차 시황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면 이브 에너지도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푸아오 글래스 인더스트리 요거는
자동차용 유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요 기업도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PER도 한 20배,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3.34%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고, 최근 올해 주가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올라가고 이런 거는 아니죠. 연간 실적을 보면 그냥 퓨어글래스 같은 경우는 좀 가치주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익 같은 경우는 뭐 떨어지는 건 아닌데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지만 뭐 그 추세 자체가 막 가파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영업이익률은 16%,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보면 분기 실적도 최근에 좀 잘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곳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리 같은 거를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비아디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상하이 쪽에 뭐 기가 상하이 이런 쪽에 테슬라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납품하는 물량도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뭐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기업인 텐치리튬입니다. 텐치리튬도 간펑리튬과 같이 굉장히 유명한 중국 리튬 기업이죠. PER은 5배,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6% 정도 줘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올해 주가를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을 보면,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리튬 가격이 이때 다시 상승을 했을 때 주가가 올랐는데 그 후부터는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앞서 보신 ETF 주가랑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펑리튬이랑 텐치리튬이 이 지금 ETF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텐치리튬의 연간 실적을 보면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면요. 19년도랑 20년도에는 적자가 나왔는데 22년도 작년도에 실적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보면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진짜 미쳤죠. 영업이익률이 84.5%입니다. 와, 진짜 84.5%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마진을 미친 듯이 잡아먹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올해 분기 실적을 보면 진짜 굉장히 안 좋아요. 간펑리튬이랑 마찬가지죠.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에 13,000이었던 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올해 3분기에는 7,2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펑리튬이랑 텐치리튬이 굉장히 안 좋았다. 당연히 리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ETF의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간펑리튬이랑 텐치리튬의 주가가 좀 올라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래야 방어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탄산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게 중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 원재료 공급망을 확보한다. 그래서 뭐 리튬 공장도 굉장히 많이 짓고 있고, 뭐 채굴권을 따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쪽으로는 뭐 니켈 그쪽이죠. 그리고 남미 쪽으로도 리튬 투자 많이 하고 있고,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너도 나도 할 것도 없이 다들 리튬 업체로 막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리튬이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과잉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좀 꺾여야 된다. 수요가 올라가든 아니면 공급이 좀 제한이 되든 이런 식으로 돼야 어느 정도 간펑리튬이랑 텐치리튬의 주가가 좀 반등을 할 수 있고, 그러면 ETF의 주가도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행적으로 이게 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침투율을 보면 중국이랑 유럽은 오른쪽 스케일이에요. 지금 중국이랑 유럽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의 침투율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미국은 왼쪽 스케일이니까 보면 미국은 한 9%, 8%?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 기업은 미국에 진출된 게 사실상 제한이 됐죠. 중국 기업은 지금 중국 내수나 아니면 유럽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면 중국이랑 유럽이 경제가 지금 완전 맛이 갔어요. 미국은 그나마 괜찮은데 미국으로 수출을 못 하다 보니까, 근데 중국이랑 유럽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이 ETF의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선행돼야 되는 것이 중국이 미국 쪽으로 어찌됐든 간에 진출로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도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상황이 좋지는 않다. 근데 결국에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게 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면 유럽은 지금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 별칭이 다시 재등장했다고 합니다. 유럽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영향이 좀 크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안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요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컨트리 가든 비구이완 부동산 디벨로퍼죠. 그리고 헝다그룹 부동산 디벨로퍼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년간 주가를 보면
거의 지금 헝다는 99% 마이너스 주가예요. 헝다 거의 소멸 직전입니다. 컨트리 가든도 거의 없어질랑 말랑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중국이랑 유럽의 경제 상황이 좀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탄산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자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별로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워낙 높다 보니까 전기차 시황이 이제 좀 꺾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가 차량 재고인데 보면 차량 재고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22년도 한 2분기, 3분기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거는 뭐 테슬라, 현대, 기아, 도요타, 혼다 전반적으로 다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조금 다시 턴어라운드 해야 된다. 글로벌 경기가 다시금 정상화되면 그 정상화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겠죠. 그래서 요 재고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야 전기차 시장 자체도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안 좋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지금 2차전지 주요 공급망 중 중국 의존도를 보면 중국이 완전 이 공급망을 꽉 잡고 있긴 해요. 지금 마이닝, 그러니까 채굴 쪽이죠. 전 세계에서 리튬 채굴을 가장 많이 하고 리튬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디냐?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칠레도 있는데 칠레는 지금 아더 요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국 들어가죠. 근데 참고로 리튬 채굴단에서만 호주가 1등인 겁니다. 사실 리튬 정광을 호주가 생산을 해서 이 정광을 거의 90%는 중국으로 수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이 수입한 정광을 통해서 그거를 다시 정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탄산 리튬이랑 수소나 리튬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호주로 수출을 하든 아니면 전 세계로 수출을 하죠. 그래서 보면 이 머티리얼 프로세싱, 그러니까 정제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중국이 리튬 정제에서는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이 없으면 수산화 리튬 이런 것들을 거의 만들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이닝 단계에서 중국이 또 지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채굴을 가장 많이 하는데 인도네시아에 또 투자 많이 한 곳이 중국이죠. 그리고 코발트 관련돼서는 DRC, 그러니까 콩고 민주공화국이죠. 콩고 민주공화국도 지금 채굴 당내에서는 콩고가 1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자본 전체가 사실상 거의 중국이 지배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래파이트, 흑연이죠. 흑연 관련돼서는 또 중국이 가장 많이 채굴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정제 과정에서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그냥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관련돼서도 우리나라 기업이나 뭐 일본 기업 그리고 중국 기업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의 공장이 많죠. 그리고 배터리 셀 관련돼서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전반적으로 다들 중국의 공장이 많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전기차도 지금 중국에 뭐 기가 상하이, 뭐 폭스바겐도 중국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현대차도 중국에 들어가 있죠.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전 세계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리고 2등이 뭐 유럽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쪽에서 뭐 배터리 셀이랑 EV, 그러니까 전기차랑 양극재 뭐 그쪽을 늘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성장 단계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절대적인 비중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밸류체인을 전부 다 형성을 하고 있다. 요거는 진짜 굉장히 큰 이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LFP 침투율이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쪽에서 그렇죠. 유럽 쪽에서 원래 22년도 3월, 작년도 1분기만 하더라도 거의 한 0%대 정도 침투율이었던 게 지금은 4%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꾸준히 장기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진출하는 거는 힘든데 유럽 쪽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중국이 뭐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ETF의 주가가 좀 오르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리튬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이랑 유럽의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던지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조금 좋아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금리가 좀 떨어지든 물가가 좀 떨어지든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거가 아직 뭐 해소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탄산리튬 가격이 반등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확실히 중국 전기차 밸류체에는 전 세계적으로 좀 잘 뿌려져 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나쁘지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공부해 봐야 되는 산업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위험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